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간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까지 이제 간 수치 쭉 얘기했습니다. 간 수치 뭐가 있다 그랬죠? 우리가 AST, ALT 있다고 했고요. 그다음에 ALP 있다고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빌리루빈 있다고 했죠. 빌리루빈. 그다음에 프로토론. 이거는 이제 간 수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간 기능 잘 반영하는 검사. 그리고 이제 알부민 있다고 그랬어요. 요거 하나하나 좀 잘 모르시면 요 편을 다시 보시고 오시는 게 이제 도움이 더 됩니다. 그래서 요런 간 수치가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어요.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될까? 당연히 간이나 담도에 이상이 있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게 이제 1번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 간이나 담도에 이상이 없이 간 수치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간에 좀 일반적으로 간 담도 이상이 있을 때 간 수치 이상이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간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간 수치 이상이 있는 거죠.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간은 다 간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뭐 어쨌든 간에 염증이 있고 뭐 딱딱해지고 이래가지고 얘가 부서져요. 그러면은 간 기능 이상이 생기겠죠. 간 수치에 이상이 생길 겁니다.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1번 간세포 손상입니다. 이런 게. 그 다음에 담즙 정체라는 게 있어요. 담즙 정체. 이게 뭐냐면은 간에서 이제 담즙을 만들어내잖아요.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렇게 잘 쓸게 저장됐다가 쭉 해서 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이제 돌아서 췌간이랑 합쳐져서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뭐 돌이나 뭐 이런 걸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담즙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. 잘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원인으로 이제 간 수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 담즙 정체고요. 세 번째는 침윤이라고 있는데요. 이건 뭐냐면은 얘는 이제 간세포 염증으로 손상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간에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간을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슥슥 이렇게 먹어요. 그러면 이 간 기능 이상이 생기겠죠. 요거는 제가 ALP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침윤 하는 거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, 결핵 이런 것들이 있다. 결핵이 꼭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요런 타입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요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간 기능 검사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좀 보면은요. 자, 간세포 손상은 뭐냐면은 AST, ALT예요. 얘가 이제 많이 올라요. 그 대신에 ALP는 별로 안 오릅니다. 약간 뭐 오를까 말까 뭐 요 정도예요. 반대로 담즙 정체형은 AST, ALT는 별로 안 올라요. 얘는 이제 간세포 파괴되면서 나오는 거니까. 대신에 이제 ALP가 이 담즙 정체 굉장히 민감하다 말씀드렸죠. 얘가 올라요. 자, ALP라는 거는 담즙 정체뿐만 아니라 침윤에도 굉장히 민감하다 말씀드렸어요. 이 ALP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 침윤형에서도 ALP가 많이 증가를 하고 AST, ALT는 뭐 별로 간세포 자체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. 빌리루빈은 어떨까요? 빌리루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얘는 주로 이제 간세포 둘 다 오를 수 있습니다.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담즙 정체가 있고. 근데 얘는 굉장히 다양해요. 병의 어떤 중등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.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침윤됐다고 해서 뭐 이 빌리루빈이 잘 오르진 않아요. 근데 이 침윤도 굉장히 심해지면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프로트롬빈 타임하고 알부민은 뭐라 그랬냐면요. 제가 이건 간의 합성 기능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간이 알부민을 잘 합성하느냐, PT는 뭐라 그랬죠? 얘는 혈액 응고 인자를 잘 합성하느냐, 얘를 이제 반영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은 뭔가 적군이 들어온 게 간의 합성 기능하고 별 영향 없겠죠. 침윤 형태는 얘네들은 별로 뭐 이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간세포 손상되거나 담즙 정체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담즙이 정체가 되는 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. 이거 담즙 정체 때 이제 그 PT에 대해서는 제가 PT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즙이 정체가 되면 이 담즙의 역할 중에 지방을 잘 이렇게 흡수되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.
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 먹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담즙이 나와가지고 얘를 잘 부셔가지고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, 담즙이 없어요. 그러면 지방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근데 지방만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도 잘 흡수가 안 돼요. 비타민 K는 지용성이거든요. 물에는 안 녹고 지방에 녹거든요. 그러니까 얘도 같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간에서 이제 응고인자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, 이 합성하는 단계에 이 비타민 K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게 이제 2790이라고 그랬어요. 2790. 얘네들이 잘 합성이 안 되면 PT는 연장이 되겠죠. 그러니까 담즙 정체 때도 PT는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. 뭐 연장이 안 되거나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연장이 된 거를 우리가 비타민 K를 주면은 어떨까요? 얘 때문에 연장이 된 거잖아요. 이거는 연장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간세포가 손상된 거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합성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약간 연장되거나 많이 연장되거나 그렇습니다. 이 비타민 K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거예요. 알부민은 우리가 간의 합성 기능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, 얘는 반감기가 20일이라고 그랬어요. 굉장히 길다 그랬죠. 그러니까 얘는 만성을 좀 반영하고 PT는 급성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 손상이 만성적으로 있으면 떨어집니다. 자, 담즙 정체일 때 알부민은 뭐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. PT는 이제 상관이 있는데, 그것도 뭐 합성 기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지방 흡수 이런 거랑 좀 관련해 가지고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좀 복잡하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간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간이나 담도의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고, 세 가지 간세포 손상, 그다음 담즙 정체, 침윤이 있고 각각의 어떤 검사의 의미를 좀 봐가면서 이걸 갖다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